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27번째 방송입니다.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네. MBC에서 확진자가 이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회사도 이제 방역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층에 근무하셨던 모든 직원들에게 지금 자가격리 및 검사를 다 모두 지시를 내린 상태고 저희도 녹화일 기준으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오늘 당연히 또 후를 진행하고 스튜디오 녹화도 저희가 그래서 이제는 좀 가림판을 좀 설치를 오늘 했습니다. 네. 그 예능국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이 줄줄이 이번 주말에 결방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6개가 지금 결방이 됐고 아마 기다리시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출발 비디오 여행 하나 정도 지금 방송이 오늘 나갔을 텐데 네. 최대한 빨리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MBC 방송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이제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또 절실히 그러게요. 걱정입니다. 네. 저희 스트레이트는 올해 마지막 방송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12월 27일과 1월 3일 두 번 쉬고 1월 10일에 다시 뵙게 되는데 연말을 그냥 지나기 좀 섭섭해서 이벤트를 예고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스트레이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29만 4천 명이에요. 이야, 30만이 정말 목전이군요. 예. 근데 잘 안 늘어요. 그래서 30만 가자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뭐 준비하셨다고요? 30만 가자. 30만 가자. 네. 예. 그걸 그렇게 어색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해주세요. 30만 가자. 이벤트. 이거 부끄럽습니까? 30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은 그게 안 돼요. 아니, 이 팀장님이 저희는 의욕의 문제죠. 자, 한번 해보세요, 빨리. 30만 가자. 예, 그렇죠. 예, 그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준비하셨어요? 저희 MBC가 연말에 이제 달력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되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네. 어, 놀면 뭐하니 하고 네. 나 혼자 산다. 그렇죠. 그거 꽤 인기더라고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그 MBC 자체 회사 달력도 이번에 되게 예쁘게 나와서 뭐 다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탁상 달력이 비싸요. 비싸요. 저희 없는 살림에 제작비 들여서 음. 대량으로 구매를 해놨습니다. 이벤트를 위해서. 네. 그거 저 희귀템이기도 하고 그 수익금은 또 불우이웃을 위해서 다 좋은 곳에 쓰이는 사업들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또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그걸 받으실 수 있냐? 예. 이벤트 기간은 12월 20일 일요일, 그러니까 오늘이네요. 네. 오늘부터 1월 3일까지 15일간이고요. 예. 스트레이트 유튜브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하신 다음에 인증샷을 찍어서 그리고 스트레이트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 아무나 골라서 좋아요. 그래서 인증샷 찍으신 다음에 저 유튜브 커뮤니티 이벤트의 공지사항에 이제 이게 링크가 있을 겁니다. 수고 완료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벤트 페이지가 지금 따로 지금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들어와서 네. 저희 뭐 방송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인증샷 남겨주시면 추첨을 해서 혹시 이 선물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채널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스트레이트 채널에 가시면은 그 채널 커뮤니티란에 공지사항에 떠 있습니다. 네. 옮겨 타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러니까 구독도 하고 음. 또 달력도 받고. 그렇죠. 저희는 30만 돌파하고 아유, 그런 거죠. 여러분. 자, 그건 그렇고 우리 3천만 원의 사나이가 나와 있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조용히 있어가지고 예. 아유 참. 자, 이주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부산 다녀왔던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2주 됐나요? 네 맞습니다. 그쵸. 12월 초 12월 초였으니까. 네네네. 2주 됐네요. 예. 이주수 기자가 저희 이제 이세혁 데스크가 이 자리에 없는데 네. 얼굴이 새파랗게 돼가지고 전화를 급히 한 거예요. 밤에 예. 부산 출장을 가 있는데 네네. 전광수 회장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전화 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약간 겁을 먹었어요 이지수 기자도. 저는 정말 자존심이 상했는데 겁을 먹었군요. 아니 MBC 기자를 어떻게 보고 3천만 원. 3천만 원이라뇨. 30억 주면 부르셨어야죠. 그렇게 되나요? 그럼요. 3장 했는데 저는 당연히 3억 뭐 이 정도는 부르실 줄 알았는데 3천만 원에 MBC 기자를 회유를 하시다니. 자, 어쨌든 당황하지 말고 불쾌합니다. 자, 좋은 취재 아이템을 건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 김영란법 그러니까 부정청탁 방지법 프로토콜을 보니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취재를 계속해라.
신고서 제출하면 된다 그건. 예. 그리고 우리 방송에 좋은 소재를 건진 것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이제. 아니 근데 어쩜 지금 그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자체가 이게 21세기가 되고도 지금 20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20년도 지금 곧 끝나가. 예. 야, 내가 진짜 21세기에 이런 걸 또 보게 될 줄. 제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연식이 오래된 기자라서 예전에 그 카메라 출동이라고 그런 또 프로가 있었어요. 있었죠. 제가 이제 유명하죠. 카메라 출동의 마지막 기자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는 이런 거 있었어요. 아 그럼요.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이제 그 뒤로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야, 이런 얘기를 다시 듣게 될 줄은 20년도 넘어서 다시 듣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진짜. 아, 정말. 처음에 딱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뭐 이게 뭐지 싶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뭐 거부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그 취재가 끝나면 안 되니까 뭐 불쾌하다고 말을 해서 그쪽에서 뭐 얘기를 더 못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죠. 취재는 계속 해야 되고 해명은 계속 듣고 반론은 들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죠. 뭐 그 이거를 뭐 문제가 됩니다. 강하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더 이상 말씀 못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 상황이니까. 들을 내용은 또 들어야 되니까. 예, 더 계속 취재를 하고 더 해명을 더 듣고 반론을 들어야 되니까. 어찌됐든 이지수 기자는 어쨌든 그 자리에서 이거는 실정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청탁은 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혔어요. 네, 잘했네. 액수를 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 건 정말 잘한 겁니다. 예. 잘했어요. 예, 일단 훌륭합니다. 곧바로 회사로 보고를 했으니까요. 네. 이 기자는. 일단은 감사국에서 오늘 방송을 보고 결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네. 예, 뭐 MBC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는 좀 지켜보시고요. 네. 일단 오늘 저는 일단은 액수에 일단 먼저 한번 놀라고 3천만 원 말고요. 전 의원이 보유한 국회의원 재산 신고 액수에 되게 한번 놀랬고 흔히 이제 우리가 좀 돈 많은 국회의원 얘기할 때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박덕흠 의원 빼놓지 않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의 2배에 가까운. 야.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취재하는 이 국회의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은. 네. 이상직 의원도 그렇고 박덕흠 의원도 그렇고 이 전복민 의원도 그렇고 하여튼 뭔가 통 큰 사업을 하는 국회의원들이고 그 국회의원의 직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유심히 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 또 이게 서울하고 달리 약간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네. 여기도 이제 부산이라는 한 도시에서 엄청나게 큰 대도시지만 네. 그곳에- 그런 사건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진 종합건설이 그 송도 이진 베이시티와 관련해서 그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얻은 것 같다. 그런 추측성 기사들은 이제 그 당시부터 줄곧 있었고 네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전복민 의원이 그 국회의원이 되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왔는데 그 뭐가 특혜인지 혹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하는 내용들은 없었죠. 여기까지 나온 게 없었고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부장님이나 저희 데스크와 같이 이 사안을 봤을 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공개된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해봤는데 뭐 사실은 아이템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뭔가 더 찾아내지 못하면 이 아이템은 사실은 보도할 수 없다라고 결정이 한번 됐었죠. 까였군요. 오늘. 네, 팀장이 깠군요. 소재 정도였는데 그래서 정확히는 까인 거 아니고요. 보안 취재 지시. 더 취재해봐. 그죠. 네, 지금 네. 이 정도 가지고 예, 보도가 예. 어렵다. 예. 이 정도는 안 된다. 예. 그래도 보안 이제 취재. 그때부터 이제 취재를 뭐 조금씩 찾아낸 거죠. 그래서 계속 좀 그 부산에 계신 분들께 연락 드려보고 계속 연락 드리고 뭐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재수 기자가 대단한 게 이게 보통 이런 정도의 규모의 이 보도가 나오려면 보통은 제보에서 시작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부에서 뭔가 자료를 들고 오신 분이 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정말 맨바닥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재수 기자는. 맨땅 헤딩. 네, 기사를 보다 보니 이 양반 국회의원 재산 신고 1위네. 근데 최근에 이진베이 시티 가지고 좀 논란이 있네. 이거 뭐 파보면 나오지 않을까? 정말 이 생각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야. 진정한 탐사 보도. 그렇네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저한테 보고를 하고 가져왔을 때는
진짜 딱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는 보도가 어렵다. 음. 다만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이래 있어 보이니 네. 부산도 한번 내려가 보고 취재를 더 해봐라 했는데 진짜 찾아오더라고요. 훌륭하네. 취재를 잘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일단 뭐 저는 되게 놀랬던 게 그러니까 이게 꼭 그 약간 패턴 같은 거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증여가 아닌데 증여 같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의 대물림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것인가의 가장 또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게요. 이진 종합건설의 그 재무 자료를 보고 왔어요. 좀 전에. 예. 그랬더니 2017년 정도까지만 해도 16년 정도까지만 해도 매출이 1,400억. 근데 18년에 1,000억대가 무너져요. 800억대로 떨어지더니 18년, 19년은 매출이 20억, 90억이에요. 25억, 92억.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진종합건설이 굉장히 큰 회사였잖아요. 네네네. 2018년도까지만 해도 국내 시공능력평가 3위 건설사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네, 찾아보니까. 그런데 2018년, 19년에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보면은 이거는 아예 이진종합건설은 사업을 접은 거다 이제. 그럼 그게 사업이 다 어디로 갔냐? 새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로 전부 다 넘겨준 겁니다. 예. 이거 외형만 보면은 새 아들이 소유하는 회사 동수토건과 이진주택 그리고 이번에 PF로 만든 그 IJ 동수라는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그렇네. 아버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회사는 완전히 죽어있고 증여를 한 거죠 사실상.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그래서 이건 편법 증여가 맞구나. 이건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하고 이제 들여다본 거죠. 이 사건. 이게죠. 네. 금융 쪽이나 아니면 이쪽 전문가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비전문가고 이걸 그냥 저희가 이제 뭐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식을 얻은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찾았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에게 검수를 받았죠. 이런 걸 저희가 자문을 받은. 예. 그 정리 내용들을 들고 다니면서 한번 만나서 좀 이게 맞는 거냐. 그런데 약간 좀 분분한 포인트도 있지만 큰 줄기에서는 편법 증여의 형태는 맞다.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법이 사실상 명확하게 그 일감 떼어주기 특히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증여세 이 편법 증여라면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한 거고 일단 증여세를 부과하는 그렇죠.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거죠. 그것과 별개로 공정거래법. 예, 그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렇죠. 공정거래법이. 근데 둘 다 약간 경계선에 있어요. 왜냐하면 애매모호하다. 이런 식의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 아예 통째로 이런 식으로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들이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사실. 이거 왜냐하면 새로운 수법이거든요. 한 2013년경부터 국세청이 여기에 대해 이제 과세를 해야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고 공지를 해요. 그러다 보니 아직 그런 전례가 많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편법 증여냐, 증여세를 부과할 대상이냐, 또 공정거래법 위반이냐 이건 각 케이스를 가지고 아주 꼼꼼히 뜯어봐야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국세청도 사실은 이제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서는 그 매년 자진 신고를 하라고 그 공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본인들이 일단 1차적으로 보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한테 그 자진 신고를 하라고 보내줘요. 그러면은 그 와중에서 자진 신고를 하면은 뭐 증여세가 거치는 건데 아니면 거기서 또 이건 맞는지 아닌지를 하나하나 다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도 쉬운 작업이 아니라고. 과세 당국이 이걸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과세 대상이면 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네요. 야. 그리고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사실 한진하면 좀 큰 회사잖아요. 엄청나게 큰 회사잖아요. 지금은 좀 무너졌죠. 지금은 많이 무너졌지만. 네. 근데 어쨌든 갖고 있던 땅에 인허가가 안 나가지고 결국은 회사가 어려워지자 뭐 헐값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팔 수밖에 안 팔고 싶었겠죠. 그 네. 땅이면 정말 좋은 땅이니까 이 바다가 바로 보이는 그런 땅 아닙니까? 안 팔고 싶었을 텐데 어려워지니까 팔았는데 바로 났다. 야 이게 정말 저는 인허가가 대박인 것 같아요. 한진이 20년
동안 트라이해서 못했는 걸 네. 그냥 바로 전범미 의원이 1년 만에 가족들이. 해버린 거죠. 인수하자마자 1년 만에 풀어버린 거죠. 야 이건 정말 그리고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그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하고. 예. 참 그래요. 정말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 정말 지역 유지는 어떻게 땅을 열 수 있는가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역 건설업계라는 게 약간 저도 이번 취재를 보면서 다 얽혀 있구나. 홈맥으로 얽혀 있고 전현직 공무원 인맥으로 또 얽혀 있고 또 고향 인맥으로 지연. 얽혀 있고 네. 예, 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 이제 그 기사에 이제 등장하시는 인물들 중에서는 그런 이제 고향 인맥으로 있는 분들이 두 분이에요. 정광수 그렇죠. 회장의 그 고향인 합천과 관련되신 분들이 두 분인데 뭐 단순히 그 동양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예. 뭐 그분들이 이젠 이후에 하신 행동을 보면은 그 이진종합건설에서 부회장으로 불리시는 그렇죠. 아까 그 서해가 예. 서해. 예. 그분도 통화를 해보니까 본인은 나는 아직 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절대 취업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서해도구 갖다 놓은 거 정도는 내가 자연인인데 뭐 큰 문제가 있겠냐는 게 그분 생각이 있으더라고요. 그게 예,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전광수 회장도 월급 주지 않는다. 그냥 사무실 쓰라고 내가 내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직함은 직원들은 부회장이라고 부르고. 저는 처음에 제가 부사장이라고 취재가 된 거예요. 이진종합건설에서 그러니까. 부사장으로 일하고 네. 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그 뭐뭐 부사장님 계십니까? 여쭤보니까 부회장님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부회장이란 걸 다시 한번 알게 돼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니 바깥에서 부사장이라 부회장으로 불렸었구나 이걸 안 거였어요. 그래서 뭐 전광수 회장 바로 아래잖아요. 그렇죠. 내부에서 부회장으로 왜 불리실까? 뭐 거기에 직도 없고 뭐 등록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다 본인이 말씀하시고 좀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어쨌든 처음에는 이 이진종합건설이 이 땅을 사들인 다음에 주거 비율을 90%까지 올려달라고 신청을 내요 서구청에다가. 근데 서구청에서 바로 반려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바닷가잖아요. 워낙 조망도 좋고. 근데 이런 조망권 좋은 알짜 땅을 아파트를 지으면은 그렇죠. 그 아파트 주민들, 소유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너무 안 된다. 소수에게 혜택이 간다. 그래서 이제 서구청이 반려를 한 거죠. 근데 곧바로 그러면 80% 해가지고 또 올려요. 근데 그때부터는 일사천리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의회랑 서구 주민들이 공청회도 하고 이제 의회도 열리는데 대부분 반대를 해요 여기서. 그렇죠. 예, 당연히. 교통난 유발하고 그렇죠. 조망권을 너무 독점하고 아까 이제 그 구의회 회의록 보면은 그 개인들 정원 쓰겠다는 거냐. 프라이빗 비치처럼 되는 거잖아요. 성도 앞바다에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실제로 뭐 부산 저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부산에 갔을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광안리 쪽 가면요. 광안리 쪽 가면 광안리가 요렇게 있으면 여기 끝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어요. 맞아요. 네, 지금은 뭐 LCT나 뭐 이런 게 이제 생겨가지고 뭐 많이 바뀌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 단지가 부산에서 제일 비싸고 돈 많은 분들이 사는 아파트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렇죠. 광안리 바로 끝자락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 어딘지 있는데 압니다. 거기. 거기서도 이 바닷가가 보이는 그 끝동이 제일 비싸대요. 네. 물론 약간 뭐 해풍 들고 이런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거기가 광안리지만 바다 건너 해운대도 보이고 뭐 그런 그렇죠. 데잖아요. 네, 거기 단지가 정말 뭐 당시에는 좀 시가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가 이제 지어지면. 그렇죠. 근데 여긴 지금 69층짜리니까 초고층. 약간 그러면 뭐 그런 게 있는 것 동네에서 같으니까. 그쪽 바다는 없는 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부산이 약간 그런 것 같으니까 해운대 쪽이 높은 건물들이 그렇죠. 많이 올라가 있고 네, 호텔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은 서부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부 쪽에서는 우리도 개발하면은 좀 해운대처럼 될 수 없을까? 그래서 호텔도 짓고 약간 관광지로 개발하자 이런 여론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아파트가 올라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송도 해수욕장이
대한민국에서 생긴 최초의 해수욕장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요? 네, 일제 시대에 생겼어요. 오. 1913년에 처음 문을 엽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은 곳이네요. 이 송도란 말도 이 마쓰시마 음. 약간 일본식 한자잖아요. 네. 소나무가 있는 섬. 소나무. 예.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 해수욕을 즐겼던 그렇구나. 예, 그런 곳이죠. 근데 처음엔 잘 나가다가 얘가 쇠퇴를 해요 점점. 왜냐하면은 해운대 들어서고 광안리 들어서고 송도는 교통도 좀 불편하고 네. 약간 서부 쪽에 외진돼 있고 이러니까 이제 점점 망가집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서구 쪽에서는 송도 해수욕장을 다시 한번 좀 살려보자. 부흥해보자. 호텔도 짓고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도 해운대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뭐 아파트 들어서면은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 호텔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 당시 구청장님의 그 의지였고 그렇죠. 박극재 부산 서구청장 예, 당시.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호텔을 짓는 거를 굉장히 많이 좀 뭐라 그러죠? 어필한 거예요? 그렇죠. 조건을 내세운 거죠. 네, 기업들한테 네. 많이 좀 제안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됐고 한진한테도 계속 그 뭐 추천도 하고 네. 여기에 좀 호텔을 짓는 걸로 해서 뭐 주거 비율이 있으니까 아파트도 짓게 하는 그런 방식의 그 일대 개발 플랜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안 됐던 거죠. 그러다가 50에서 80으로 올려주면 거기 그 나머지 20에 호텔을 넣겠다는 제안자가 그 이진종합건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이해가 좀 맞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건 저희가 이제 그건 공개됐고 저희가 들은 지식이고 사실은 뭐 그 이면에 뭐가 더 있지 않았을까 뭐 의심은 해보고 있었죠. 네.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부산 서구청 쪽의 해명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지금. 거죠. 네. 50%를 묶어두면 아무도 안 들어온다 거기. 수익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개발을 하려면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결과로 본 거는 특정 건설업체가 엄청난 개발 이익을 남기게 된 거고 그걸로. 그렇죠. 그리고 그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은 약간 백지와 물거품이 된 거죠.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뭐 용역 보고서 만드는데 또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1억 구청장 들였다고요? 1억짜리. 9,800만 그러니까 거의 1억짜리 그렇죠. 용역 보고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연구를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관광지를 만들자 했는데 그거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그렇죠. 이 재밌는 건요. 이제 그 당시 그 보고서를 만든 연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일부가 그 부산시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만든 만든 용역보고서랑 용역보고서인데 아무 상관없는 근데- 주거 비율 80% 올리는 그죠. 이분들이 승인을 아예 해주는 거고. 반대로 되는 안을 하신 거라서 제가 그분들한테 전화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서구청을 통과했고 이제 부산시로 갑니다. 네. 네. 부산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곧바로 통과시켜줬는데 네. 심의위원 중에 보니까 사돈댁이 있어. 사돈이 있어요. 야. 이건 진짜 코미디예요. 이건. 윤모 전 부산시 주택국장이 있는 거죠. 근데 사돈이 하는 줄 몰랐다. 회사 이름이 다르다. 다르다. 몰랐다. 자, 몰랐다고 하는데 납득이 됐어요? 그게? 아니 뭐 그러니까 그 부산에 계신 분들과 제가 이번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건 이게 세대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좀 섣불리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는 게 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윤모 국장께서는 내가 그때 다 제척상 보고 들어갔는데 지금 와서 나한테 이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나 그때 진짜 몰랐다. 그래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IJ 동수의 그 이진종합건설과는 그건 모르셨다고 해도 IJ 동수의 사내 이사가 사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IJ 동수의 대표이사 이름으로 들어와서 몰랐다는 그런 취지의 해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얘기가 안 되는 게, 자 일단 자기 사돈 쪽에서 하는 걸 몰랐다.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사위 뭐 몰랐다. 근데 이분이
그냥 다른 분이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분이 전직 주택국장이에요. 부산시 건설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빠꼼이라고 아주 해박하게 아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전직 주택국장이 몰랐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얘기 안 됩니다. 아이, 이 말이 돼요. 아이 말이 안 되지. 하여튼 뭐 본인들은 몰랐다고 주장하시고 네네네. 그렇지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저희는 납득이 안 됩니다. 네, 납득할 수가 없다. 아 그리고 또 그분의 또 인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 전 국장이지만 윤 씨의 이 인맥들이 또 다 거기 들어가 후배 있었던 공무원들이 같이 공동위원으로 또 들어와 있는 거죠. 아, 이걸 뭐 어떻게? 그리고 거기에 그 주택국장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세 분. 그 공동위원회 민간위원들 중에만 아 지금 민간인 한 분은 그때는 공무원이었고 현직 공무원이었고 예, 주택국장을 거쳐서 다른 네, 자리에 다른 데 온 가셨고 이제 공무원이었고. 두 분은 그 윤모 국장처럼 그 전직이었고 네네. 그래서 그 공동위원회에 그 참여하셨던 분들께 여쭤보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게 공무원 사회의 그 위계 질서는 학교나 다른 회사와는 다르다. 살벌하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이제 또 기수로 재밌는- 선배시니까 또 이렇게 뭐. 얘기하면 저희 기사에 쓰지는 않았지만 또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네. 그걸 심의했던 이제 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잖아요. 이 두 분은 나중에 그 LCT 사건에서 업자들로부터 아이고. 그 선물을 계속 받으신 사실이 또 드러나요. 선물. 네. 아 좋은 거 받으셨겠는데요 이게 좀. 명절 때마다 이제 뭐 좀 챙기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산하기관 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그 낙마를 그게 하시죠. 문제가 돼서 네, 그 두 두 분 분이. 다 낙마를 하시죠. 그래서 이 판이 이렇게 깨끗한 판 같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 뭐 사실 그래요. 인허가 과정이 뭐 정말 깨끗할 거라고 크게 기대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적어도 이제 사돈이 한 걸 몰랐다라든지 아니면은 세개 준비했어 이런 거가 조금 그게 정말 국토기획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사실. 네. 혼인 또는 혈족.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혼인을 통한 혈족이잖아요. 이거. 네. 친인척이 되는 거죠. 팔촌인의 친척과 네. 사촌인의 인척은 제척 사유. 제척사유. 네. 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기 사돈 떼기 하는 거를 이상해. 어? 이상하잖아. 이상해. 사돈 떼기 하는 사업을 자기가 들어가서 그걸 승인을 해주는 심사를 인허가를 한다는 것 해주는, 자체가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이 전복민 의원의 공천 과정입니다. 사실. 네네. 자, 전광수 회장을 만났는데 그 놀라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유재중 의원이라고 원래 그 부산 수영에서 이제 이분도 원래 시의원을 굉장히 오래 하고 그러고 이제 3선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번에 약간 물갈이 여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출마 압박을 받은 거예요, 유재중 의원이. 그랬더니 전광수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유재중 의원이 좋아, 그럼 내가 안 나갈게.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을게. 그 대신 내 지역구에 누구를 공천할지는 나한테 줘, 권한을. 이렇게 했다는 주장이에요, 전광수 회장은. 주장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가 전복민을 하루 만에 그냥 집어넣었다. 전광수 회장의 주장은 이거죠, 지금. 그죠. 유전 의원이 그 당시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막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야. 유재중 의원이 우리 아들 꽂아준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유재중 의원과 전광수 회장은 또 합천 출신 동양이고. 동양이고. 예. 그리고 전복민 의원하고는 부산시 시의원을 같이 오랫동안 했던 그렇죠. 동료 의원이기도 하고. 아마 그 시의원이 안 겹칠 겁니다. 겹치지는 예,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고 왜냐면 그 유재중 의원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유재중 의원이 그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면서 빈자리가 생긴 거죠. 그걸 그 재보궐 선거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 전복민 의원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시의원도 물려주고 야. 국회의원도 물려주고. 또 근데 그것도 보니까 혹시 그런 거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 당시 유재중 의원 쪽에서 미는 후보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전복민 의원은 2008년에 그 공천을 받아서 이제 그 선거를 한 거고 저쪽 그 유재중 의원 쪽에서 민 사람은 이제 무소속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 당시. 근데 그러면 2008년에 전복민 의원은 어떻게 시의원 공천을 갑자기 받았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당시 상황이. 그러면은 사실상 2008년 이전까지는 정치적인 활동을
한 게 없는 분이신데 건설업 그 이진종합건설의 그 당시까지 감사와 대표로 있을 당시거든요. 이때가. 전봉민 의원 이력을 봤더니 부산시 수영구 자유총연맹 부회장 뭐 이런 이력도 있으시던데요 보니까. 뭐 타이틀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원래 이제 대표 정도 되시면 이것저것 뭐 그렇죠. 청년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부산시 라이언스 클럽, 수영구 뭐 로터리 클럽 뭐 세팍타크로 이런 협회 거. 고문 세팍 타크로. 아, 세팍타크로. 깨알같이 찾아봤더니 다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저는 그 어쨌든 국회의원이시면 뭐 증여세 문제라든지 뭐 어쨌든 좀 반론을 저희가 좀 충분히 해드릴 준비가 늘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회피를 해버리시니까 이거 뭐 아예 별말이 없었어요? 저도 이런 경우는 참 드문데 그 의원실을 통해서도 질의서를 드렸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 수차례 연락을 드렸으면 보통 의원님들은 통화는 짧게라도 하거나 아니면 메시지라도 뭐 할 말이 없으면 없다고라도 딱할 말 말씀을 없다. 하시는데 이번 경우는 전봉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무대응하시더라고요. 아예 근데 그러면 보좌관들은 보통 전화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관은 전화 받는데. 네, 근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보좌관분들이나 비서관분들은 그 뭐 민원이든 기자의 질이든 그 응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건데 보좌관 분들마저 제 전화를 안 받고 문자도 다시 확인 안 하시고 익십. 야. 그래서 이게 어떤 판단이셨을까? 이게 본인들 그 전범민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신 걸까? 제가 좀 의아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사실 기자라는 직업이 요즘 멸시당하고 좀 무시당하는 직업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 사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물론 우리가 쓴 질문이지만 어쨌든 우리 시청자들을 대리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건데 네. 아니 그거를 그냥 그렇게 피하고 넘겨버리시고. 싶으면 되나요? 아니 근데 이게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자기가 이제 무슨 뭐 건설업자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금배지 달고 국민을 대표하는 이런 분인데 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했을 때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된다. 그렇죠. 근데 아마 이분이 초선이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직. 글쎄 이게 어쨌든 근데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 전광수 회장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원래 국회의원 할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아버지가 다 만들어준 느낌? 뭐 이건 저의 주관적 느낌입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맨날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저희가 월급 드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 914억 좀 있어서 뭐 그 월급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정도 있으면 하긴 뭐 914억이면 그 연봉은 914억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이제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주기 뭐 이런 것들 나오지만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이 전봉민 의원 본인이 투자를 어쨌든 할 거 아니에요. 회사를 그렇죠. 설립하려면 그렇죠. 지분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돈이 6억 8천만 원입니다. 2008년이었어요 처음에. 2008년에 네. 6억 8천이면 근데 그게 12년 뒤에 914억이 된 거죠. 이건 뭐 비트코인 뭐 얘기할 게 아닌데요? 134배입니다. 계산해봤어요. 아 134배. 아. 야, 이건 뭐 비트코인 얘기할 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번 건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일부의 경우이길 바랍니다만 이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부자들은 어떻게 더 많은 부를 쌓는가 이런 것들의 어떤 종합판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네. 보면 자 결혼으로 혼맥을 쌓아서 뭐 이제 전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다 됐다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건설업자인데 전직 부산 주택국장과 사돈을 맺는 이런 혼맥을 쌓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또 동원하고 정치인들에게도 꾸준히 후원금을 꾸준히 내면서 후원금을 내고 정치권 인맥도 쌓아놓고 쌓아놓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줄 때는 그러니까 자식들의 재산을 어떻게 증식해야 되는지도 잘 아시는 분인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얻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 우리가 요 조각조각 보면 다
다 어디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장면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뭐 혼맥을 쌓고 이런 모습들 다 본 장면.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후원하고 다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장면. 그러니까 그 드라마 작가나 영화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이 네. 그냥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볼 때는 저거 너무 영화 아니야? 너무 드라마 아니야 하지만 사실 이런 걸 현실이 보면 더 드라마 같은.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이런 현실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궁금한 건 사실 그거였어요. 사실 만약에 큰아들인 전봉민 의원이 부산시 시의원 정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더라면 사실 이런 증여의 과정이나 예. 인허가의 이런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주목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스트레이트가 뭐 부산시 의원 한 명을 취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의원이고 재선신고 1위니까 저희가 주목을 했던 건데 왜 굳이 국회의원을 그걸 했을까? 네. 아버지도 지가 별로 할 생각 없었대는데.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아니 뭐 두 가지겠죠. 하나는 돈을 가지면 권력도 갖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고 예. 그래야 또 특히 말해서 아까 허이루 씨도 얘기했지만 돈을 많이 가지면 권력까지 갖게 되면 정말 좀 대접받게 되거든요. 그걸 또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역 신문사를 이 다음 스텝은 사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언론사 사주가 되면 앞줄에 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돈에 이어서 권력까지 욕심내는 걸 수 있고 두 번째는 돈이 있는데 권력을 갖게 되면 정말 날개를 더 달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박덕흠 의원 사례가 약간 사례가 그런 사례였죠. 그렇죠. 우리가 뭐 이제는 뭐 확정 판결 받으셨기 때문에 깨놓고 얘기합니다만 MB가 그랬죠. MB가 그러네요. 그런 사례예요. 네. 돈은 충분히 있어. 그런데 권력을 추구해. 왜? 그 권력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거든요. 보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이상직 의원도 그랬죠. 박덕흠 의원도 그랬죠. MB도 그랬죠. 저는 이 모든 것에는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탈 때 줄서기가 싫으셨던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행기 탈 때 이거 보안 이거 엄청 짜증나거든요. 국회의원이 되면 프리패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제 근데 어쨌든 전범민 의원 그 의원실에서 분명히 오늘 방송 보실 텐데 저한테 뭐 해명도 좋고 반박도 좋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후속으로도 뭐든 다 이런 거는 네, 반론은 저희가 다 반론을 주시면은 보도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기회 봐서 또 다뤄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거는 아닌데 뭐 저희가 넘겨 짚었다 싶은 부분들 다 반박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또 충실하게 방송에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주수 기자, 야 정말 이거 맨땅 위에 이렇게 60층이 넘는 높은 건물을 이렇게 쌓아 올리고 말이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부장의 인허가 방해를 딛고 결국 규제를 풀고 지금 방송까지 내보낸 거 아니에요? 와 훌륭합니다 정말. 막은 거 아니고 네. 보안 지시란. 보안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취재 마무리하면서 좀 소회 좀 그러니까. 들려주세요. 참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고요. 사실 3천만 원. 네. 그러네 진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인허가들이 이루어졌겠구나. 제 혼자 그냥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저한테 이 어린 기자를 만나서 이런 제안을 하실 정도였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 과연 거죠. 나에게 첫 제안이었을까 이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이분이 그동안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비들을 어떻게 넘겼을까. 이주수 기자 은근 이러면서 어린 척 하는데 나이 한번 까보지 몇 살이에요? 어리지 않잖아요. 예. 아니 회장님의 비하면. 회장님의 비하면. 저한테 뭐 막내 아들보다도 어릴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주수 기자 내일 모레면 40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리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린 척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후배의 나이로 발끈하는 걸 보고 우리 팀장님의 나이가 이제 대충 나오는 겁니다. 이거 큰 차이 안 납니다 저랑. 그래도 아직 다닐 날이 더 많이 남은 후배와 다닐 날이 더 적으시잖아요. 이제 다니신 것보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죠. 어쨌든 이주수 기자 진짜 진짜 고생 많았고 정말 제보 없이 기획을 가지고 정말 취재한 거는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높이 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또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이게 그 의욕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도와주신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좀 드러나는 걸 또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한 분 한 분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클로징 멘트는 취재 기자가 해야 자, 되니까. 잠깐만 그거 하기 전에 네, 다음 주. 저희가 2주 결방을 하잖아요. 아 맞네요. 예. 근데 지상파는 결방을 하더라도 유튜브는 또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2020년 전에 동의 없이 지금 그걸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요, 후는 안 해요. 아, 후는 안 하고. 네. 쉬시면 됩니다. 예. 2020년 스트레이트가 방송한 작품들 중에 수상작들을 오, 모아서 야. 원래 스트레이트가 방송되던 시간에 다시 보는 스트레이트 2020 수상작들 시리즈를 저희가 방송을 합니다. 이야. 네. 혹시 놓치셨다면 그거 꼭 보시면 네. 아마 저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들의 맥도 다시 한번 짚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저희가 상 많이 탔거든요. 올해. 좋네요, 진짜. 저희 지금 손동작 너무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그런가요? 거만해 보일 수 있어요. 그냥 겸손하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막 이러면서 저희가 올해 상 많이 탔거든요. 약간 이런 거였기 때문에. 예. 어쨌든 클로징 멘트 이주수 기자 빨리 구독 좋아요? 그런데 알림 설정 본방사수. 그 바뀌었나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하고 싶은 대로. 네. 아니 구독 좋아요 포함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예,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본방사수 2주 뒤에 저희 다시 후로도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